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공연 축제죠.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오늘 개막해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해외 작품은 온라인 공연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올해는 일상 회복으로 해외 초청 작품 공연이 재개돼서 현장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개막작은 슬로바키아 버전의 트런도트인데 트런도트는 대구에서 처음 제작을 해 해외로 라이센스를 수출한 창작 뮤지컬입니다. 이 라이센스 버전을 다시 초청을 해서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딤프 측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년 만에 글로벌 축제로 돌아온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풍성한 공연으로 대구의 여름을 화려하고 즐겁게 꾸며주길 기대해봅니다. 6월 24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간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 새벽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니까요.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다부 부근 130km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고장 처리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온 경산에서 신동제까지 곳곳으로 이동량 많은 곳 있습니다. 그다음 이 시각 시내도로입니다. 현재 가장 주의하실 곳이 대명로입니다. 영대병원 내거리에서 앞산 내거리 방면 남부경찰서 부근 2, 3차로에 걸쳐 땅 꺼짐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근으로 1차로 따라서만 이동 가능하면서 영대병원 내거리에서 앞산 내거리까지 정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도 정체골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동신교 상단 도로 내리는 지점부터 수성교 지하차도 안쪽까지 속력 떨어지고 있고요. 동신교 지하차도 지나 침산교 지하차도 일대까지 차간거리 당겨지고 있습니다. 동북로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복현내거리 통과해서 복현고가차도 부근 중간 지점까지 속력 떨어지고 있고요. 범안로 범물동에서 유라교 동편내거리 방향은 신호주기에 따라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로 도청교에서 성북교 방향 좌회전 차량은 도청교 신호 2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겠고요. 화랑로 화랑교에서 효목내거리 방향은 망우당고가차도 진입하면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밤사이 비구름대가 대부분 동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엔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안동 31도, 대구와 포항 32도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6도, 습도는 82%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볼게요.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천 기자님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포스코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이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한 여성 직원이 이 동료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성희롱 등 성폭력에 시달렸다며 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약 3년 동안 4명의 이 남성 직장 동료들로부터 지속해서 이 성폭력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그동안 이 포스코는 이 사태를 좀 파악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어제였습니다. 이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불미스러운 성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이 피해 직원이나 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회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 경찰 조사에도 이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앞으로 이 포스코 내에서 이런 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 적극적으로 이 개선 조치를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사과문을 이 발표하긴 했는데 이 경찰에 지금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고 이 조사가 지속적으로 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논란은 지속될 것 같거든요. 이 포스코 내에서 이번 사건으로 혹시 네. 다른 또 피해자는 없는지 또
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기간도 좀 길고 가해자도 여럿인 사건이기 때문에 좀 추가 조사가 자세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성폭력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좀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김 기자님. 네, 저는 중앙 이슈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 제안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이 지난 정부의 국민청원하고 방향성 자체는 비슷하게 가되 세부적인 좀 차이를 뒀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적인 차이를 꼽아보라면 아무래도 첫 번째가 실명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청원을 올리고 네. 이거를 법에 따라서 비공개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여론 왜곡이라든지 매크로 방지가 목적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밝혔는데 또 사실 그동안은 국민청원이 이제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네. 온라인 게시판처럼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청원이 게시가 되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좀 이 정치 이슈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뜨거웠던 날들이 많았죠. 그렇죠. 네. 뭐 20만 명을 모으기 위해서 뭐 어떤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네. 이제 화력을 모아달라고 한다든지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뭐 누구를 뭐 구속해달라 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네. 특히나 이 국민청원이라는 게 이 법을 근거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리 기한 자체도 법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웠고 네.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답변율이 0.026%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일단 예전처럼 게시판 형태로 누구나 좀 글을 올리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 이 비공개로 이제 뭐 민원을 넣듯이 그렇게 제안을 넣으면 우수 사안에 대해서만 좀 공개를 하려는 그런 방침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좀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장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변질을 막을 수 네. 있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단점은 이게 여론 형성 자체를 좀 어떻게 보면 차단하는 게시판 형태가 아니라 올린 사람하고 그걸 받은 사람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공론이 형성되는 그런 거는 막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과거의 국민청원하고는 좀 어떤 차이를 최종적으로 나타내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뭐 발전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는 의도는 충분히 네. 이해가 되지만 신문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회의가 들기도 하는 그렇죠. 뭐 부분이네요. 신문고의 핵심은 공개인데 공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청 기자님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실까요? 네, 이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에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등을 위한 이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네. 어제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이 대구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과 달리 이 대구는 주택 공급이 충분함에도 이 조정 대상 지역 때문에 심각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지속해서 올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건의는 뭐 대구시장이라든가 지역의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했었는데 네네. 어제는 또 단체로 이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 대구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 청약률도 떨어지고 있고 대구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희룡 장관도 이 파악을 하고 있다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이 효과가 이 다른 지역까지 미치게 된다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6월 말에 이 국토부의 회의에서 좀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이슈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어제부터 우리 지역이 장마권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승을 부리던 폭염도 이제 한풀 꺾이고 이 가뭄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 산불이 일어났던 울진 등의 지역에서는 산사태 우려 등도 있으면서 네. 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장마와 이에 대한 준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은 하늘이 갰는데요. 간밤에 번개가 번쩍해서 전 좀 놀랐었거든요. 어젯밤 비가 이제 장마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저도 어제 한 새벽 3시 반쯤에 깼거든요. 네, 저도요. 좀 사실 전기요금 생각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이 창문을 열어놓고 잤다가 네.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빗소리가 너무 거세니까는 깨가지고 또 너무 습하고 날씨가 맞아요.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 몸이 찝찝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네.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고 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사실은 원래 어제 낮부터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엔 나왔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밤부터 거의 뭐 자정 가까워가지고 새벽이라고 시작된 걸로 봐야겠죠. 기억이 나거든요. 이 정체정선에서 이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어제 오전에는 경북 북부, 그러니까 안동이나 뭐 청송 이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에는 남서 내륙, 또 이제 새벽에는 대구 경북 남부에서 이제 비가 시작돼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다 그쳤더라고요. 보니까 이 장마전선이 계속 다가오면서 일단 그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 자체는 일주일 만에 다 해제가 됐는데요. 그 37도까지 사실은 낮 최고 기온이 올라왔었는데 어제는 32도에서 33도 정도로 좀 선선한 날씨를 보였고 오늘하고 내일도 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이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뭐 이거 온도보다도 기온보다도 좀 이제 습도가 아무래도 불쾌지수에는 좀 영향이 많으니까 굉장히 습해서 기온은 조금 내려가되 좀 꿉꿉한 날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동안 가뭄 때문에 걱정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이 평년 평균보다 이 절반에도 미치는 이 못 미치는 강우량을 보이면서 이 가뭄 걱정이 컸었는데요. 이 주요 댐과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 역시 이 평년 대비해서 뭐 60에서 7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수성구와 동구 또 경산, 영천, 청도 등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운문댐은 지난 3월 말에 가뭄 주의 단계였다가 5월 달에는 이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운문댐이 말라가면서 이 대구 수돗물의 26%를 공급하는 이 운문댐의 공급량을 줄이고 이 낙동강 물을 공급하는 걸로 임시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가뭄이 좀 해소가 될까요? 뭐 일단 시작이니까요. 뭐 그 기분은 좋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이 강수량 자체는 뭐 그렇게 적지는 않았는데 이게 짧은 시간에 계속 강하게 내리는 그런 형태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 운문댐 저수율이 정상 수준인 한 46% 정도까지 회복을 하려면 한 250mm는 내려야 되고요. 그보다 작은 가창댐이나 공산댐도 정상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한 150mm는 필요한데 이번에는 예상 강수량이 최대 한 100mm 정도였고 실제로도 뭐 그 즈음으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번에 해결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강수량 대부분이 장마 시즌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되잖아요, 장마 기간이. 이 기간 동안 적절하게 비가 계속 와준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기상청 전망을 보면은 올여름 강수량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이 평년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한 600에서 800mm 사이 정도인데 이 그동안 얼마나 가물었는데 어떻게 평년과 비슷하느냐라고 하신다면 원래 우리나라 강수량이 거의 다 장마 시즌하고 태풍 시즌, 그러니까 여름에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6, 7월 강수량 자체가 전년도하고 비슷하거나 예년보다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7월 말 이전까지는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년보다 더위도 좀 일찍 찾아오고 네. 장마도 좀 일찍 찾아온 느낌인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이 보통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이맘때쯤 장마가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장마 기간을 놓고 보면 한 달에서 뭐 35일 정도까지 되는데 네. 이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비가 내리는 날은 뭐 15일에서 20일 정도입니다. 네. 이 정체전선에 의해서 지속해서 비가 내리는 날은 막 약 한 12일에서 16일 정도에 불과하고요. 최근 장마가 동서로 정체전선이 이 남북을 오가면서 비를 뿌리는 형태가 아니라 폭이 좀 좁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날이 계속 또 무더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장마철에도 온열 질환 예방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폭염과 국지적 폭우가 함께 찾아온 걸로 보이는데요. 네. 네. 이게 예전 장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일기예보를 봤던 기억을 되짚어 보면 네. 이 굉장히 기다란 이 장마 전선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맞아요.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수도권에 비 올 때는 네, 대구 네. 경북에는 비가 안 오고 우리 지역에 비가 올 때는 또 중부 지방은 또 덥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정체 전선의 폭 자체가 조금 좁고 대신에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좀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이 몇 년 아니 거의 한 10년 이상 전부터 여름철에 비 오는 거 보면 야 이게 책에서만 보던 이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의 스콜이구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런 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비가 집중돼서 오는 거는 좀 기습적으로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이 계곡이나 하천 같은 데서는 야영 좀 자제하셔야 되고 침수라든지 범람 이런 것도 좀 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산사태 예방에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곳이 바로 산불 피해 지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무 때문이에요. 이 원래 나무가 뿌리로 이제 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녹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에다가 나무를 쫙 심는 그런 사업을 마치기 전에 산사태 피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산불 피해 지역은 불 때문에 나무들이 대부분 타서 뿌리의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녹화 사업 이전에 민둥산으로 돌아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산사태 자체는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상황이고 이 일반적으로 산불이 난 숲에서는 토사 유출량 자체가 일반 숲보다 한 85배나 많다고 해요. 네. 이 나뭇잎이 또 다 타면은 이 비가 그대로 땅에 부딪히면서 땅이 깎이고 또 불에 탄 흙이 비를 흡수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이 11배나 높아져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우리가 산불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대비를 좀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큰 산불이 났었던 울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면적만 놓고 보면 14,00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이 피해 면적이 넓다 보니 이 복구에도 상당 기간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장마가 또 닥쳤으니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 이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또 불에 타서 방치된 나무가 이 비에 쓸려 내려가게 되면 네. 2차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토사 유출뿐만 아니라 불에 탄 나무들까지 떠내려온다고 하니까 복구를 어떤 식으로 좀 잘 해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사실 뭐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 응급 복구를 하고는 있는데 속도가 좀 더딘 상황이에요. 일단 경상북도하고 울진군에서 뭐 한 33억 원 정도 응급 복구비를 투입해서 이 비탈면의 옹벽을 복구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 벽 그 사면을 이렇게 딱 직각처럼 깎아가지고 콘크리트로 네. 이렇게 세운 그 벽이 용벽인데, 네. 근데 이게 그 26개 마을인데 아직은 4곳 정도만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지금 발주를 준비 중인 상황이거든요. 이 다음 달 말, 그러니까 장마가 끝날 때쯤 돼야지 이제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 이재민들에 대한 어떤 임시주택 조성이 된 지역에도 이 토사면이 이제 유실되는 그런 피해를 막으려고 32곳에다가 이 잔디나 거적덮기 같은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음 달 중순에나 이제 완료될 것 같아가지고 장마 피해 방지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하고 별도로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배수 시설이나 사면 유실 붕괴 같은 위험 여부를 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부디 어떻게 해서든 일단 인명 피해라든지 이 재산 피해가 없는 게 우선이니만큼 이 부분에 맞아요.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대비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뭐 일단 그 임도에서 쓰러진 나무들은 제거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퇴적토나 낙엽으로 배수 기능이 상실한 이 수로 정비까지는 마쳤는데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복구 전에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응급 복구 방법은 빗물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험을 해본 결과 차단막을 설치하면 시간당 100mm의 강한 비에도 토사 유출이 거의 없었지만 이 차단막이 없을 경우에는 4시간 만에 붕괴가 됐다고 하거든요. 네. 울진군의 경우에는 이 근본적인 복구를 하기 전에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빗물 차단막 설치부터 시급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요. 이제 매년 이맘때 장마는 찾아오고 장마비로 인한 피해 대비를 항상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연재해가 인재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역 시도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천하면 복숭아나 포도 같은 특산물들 많이 생각나실 텐데요. 영천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농가와 직거래 거래할 수 있는 장터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세진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영천 지역의 농가들이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별빛촌 목요장터가 6월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영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장터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로지 자연생태공원에
영천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철을 맞은 복숭아와 살구, 자두과 같은 과일들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반찬류나 꿀, 호두 등 다양한 먹을거리, 그리고 수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찾은 시민들도 바쁘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현장 소리 담아왔습니다. 예, 이거 신비 복숭아인데요. 영천에도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하우스 포도가 나올 거고, 포도 나오면 이제 노지 포도 나올 거고, 저는 이제 포도랑 이제 복숭아랑 판매하고 있어요. 깐 호두도 시중에 수입산이 많거든요. 거의 수입산 잡숫고 국산은 많이 안 잡숫는데 맛이 국산하고 수입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잡숴보시소. 어떤 맛이 나는가. 천연 염색을 한 거라서 가벼워서 좋아요. 이거 쓰시면 그런 가방보다는 한번 해보실래요? 그 가방보다는 이게 편해요. 아, 예쁘긴 예쁘네. 네, 직접 다 만들어가 오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팔아요. 천연 염색 가방인데. 수박하고 식혜 괜찮고 뭐 저렴하고 또 우리 농산물이라서 믿을 수 있고. 호두기름이 너무 호두기름 저거 있잖아요. 우리 이게 너무 좋아갖고 하나씩 더 사서 이것도 좋고 이래갖고 우리가 이제 또 찾아와가 또 하나 사갔어. 우리 질이 너무 좋아.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샀잖아요. 그래 이제 목요일로만 기다렸다고 왔는 거지. 너무 좋아요. 그러가 막 버섯도 사고 막 싸고 사고.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시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희들도 너무 기분 좋아해요. 네, 맞아요. 어머, 농산물 얘기하는 또 상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에서도 좀 상기됨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번 직거래 장터가 농가분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직접 소비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소비자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네. 또 농가에서 그날 재배한 것들을 당일에 판매할 수 있으니까 농가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또 중간 거래 과정이 없는 직거래 장터인 만큼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가격 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인데요. 이번 별빛촌 목요장터에 참여한 농가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그 영천에서 생산된 콩을 가지고요.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그리고 청국장 가루랑 쌈장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주 재료는 100% 영천에서 생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시민들이 잘 몰랐었는데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고 오늘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람이 불고 날씨도 흐린데도 많이 와주시고요. 아침에 따듬어서 저희가 4시부터 9시까지 하거든요. 하는데 와서 그날 다 판매하고 아마 지금 완판된 농가도 많을 겁니다. 영천 시민들이 우리 목요장터를 기다렸다가 오픈하면 바로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미리 오셔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신선 농산물은 거의 바로 완판이 다 되는 편입니다. 저희들은 목적이 뭐냐면은 싱싱하고 최대한 소비자한테 싸게 이제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마트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헐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영천 목요장터 이거는 저 지금 다른 대구에 다른 장터도 사실 가는데 우리 영천에서 하니까 오가 저녁 시간에 이래갖고 우리 지역민들도 만나고 그 분수대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쐴 겸 고객들하고 얘기도 하고 참 재밌어요. 많은 시민들이 기다렸다가 찾는 영천 별빛촌 목요장터. 대구 경북 지역민 누구나 방문이 가능한 거죠. 뭐 인근 지역의 거주민들이나 관광객들도 와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영천 시민뿐 아니라 영천을 찾는 관광객들 누구나 운영 날짜에 맞춰서 방문이 가능합니다. 또 시기별로도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른 만큼 때에 따라 다른 과일과 특산물을 선보이는데요. 영천하면 많이 떠올리시는 포도도 곧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가들이 직접 재배하고 가공한 것만 판매한다는 점에서 일반 장터와도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양재석 소장과 융복합 상품화연구회 최승기 회장을 통해 장터에 대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별빛촌 목요장터는 영천에 큰 오일장이 있습니다만은 농가들이 직접 재배를 했는 농산물만 가져오고 그날 채취해가지고 목요장터에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착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관광지 주변에 우로지 주변에서 형성되니까 많은 지금 상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 현황을 보면은 생산이 안 되는 농작물이 없습니다. 채소부터 과일 철이 지금 다 오잖아요. 지금 현재는 복숭아, 자두, 양념 쪽에는 마늘, 고추, 농식품 가공 제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철이면 포도 심는 분도 포도도 가져오시고 지금처럼 이제 복숭아 심는 분들은 복숭아도 가져오고 제철 과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제 제철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 품목은 또 그때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농가분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여기에다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게 저희들이 또 최대한 또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는 일조량이 좋아서 과일이 어느 그 시군보다 당도가 좋고 그 우수한 농산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대구나 우리 경상북도의 소비자분들이 저희 직거래 장터를 또 이렇게 찾아주신다면은 저희들은 최대한 정성껏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영천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별빛촌 목요장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오로지 자연생태공원에서 운영됩니다.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도 만나고 지역의 농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별빛촌 목요장터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영천 별빛촌 목요장터 개장 소식 만나봤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침에 비가 그친 뒤에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진다고 합니다. 낮 기온은 28도에서 3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 시작되는데요.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고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뉴스톡에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장마와 함께 폭염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니까 온열 질환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정오부터 밤 9시 사이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요. 소나기 및 장마 소식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야영 등을 자제하고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를 이용할 때도 침수나 범람 등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